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틈틈이 제가 자료를 보고 조사해보고 보다 보니까 인천 계양이 그만큼 투자 선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선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서울권에 좀 멀어 있고 거기가 이제 구도심이면서 이제 제조 산업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 가치를 조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반영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권에 너무 멉니다. 뭐 9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9호선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김포공항을 해서 5호선 9호선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강남권의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차로 가기도 멀고요. 그런 거를 단 한 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GTX B 노선 말고요. 바로 D 노선입니다. 예상도지만 만약 이게 향후에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삼성역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될 것이고요. 바로 여기 강서가 가깝습니다. 마곡지구가. 마곡지구에서도 거기 그 회사들이 많고 삼성도 있잖아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있는 수요층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많다는 건 뭐다? 바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3기 신도시 설명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것만으로 뭐 서로 얘기하면 오래 얘기할 수 있겠죠. 인천 계양 같은 건 밑에 이제 부천 대전까지 같이 이제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인천 계양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니까 거기에서만 중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쪽에서는 GTX 노선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부천 대장 쪽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통해 가지고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은 그 계양 쪽에 그 계양역 공항철도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인천 지하철도 있지만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김포공항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5호선, 9호선, 대곡소사선 그리고 공항철도역이 있습니다. 다 좋죠. 5호선, 9호선이면 서울에서 3579 골드라인 지하철입니다. 근데 강남권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반영이 덜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점을 두 군데를 이어주는 게 뭐냐? SVRT입니다. SVRT는 거의 교차로나 쓰지 않고 막힘없이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 내고 이렇게 표를 끊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끊어 놓습니다. 바로 타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SVRT만큼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GTX D 노선입니다. D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역으로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제일 핫하잖아요.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거 한 번에 다 막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17,000호고요. 부천 대전까지 치면 35,000호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플랜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공생 그리고 교통입니다. 여기는 공생할 수 있는 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밑에 부천 대장과 위에 검단 신도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SVRT가 중점이고요. 여기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뿐만 아니라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 그것도 좀 이따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좀 지도가 좀 흐린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부천 종합운동장 SVRT 타고 해서 여의도나 서울역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에 가셔가지고 밑으로 신안산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SVRT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대곡 소사까지 가서 A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3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고양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가죠. 예상도잖아요. 삼성까지 엄청난 빠른 시간에 갑니다. 잠실까지도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건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이 됐습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 왕천 조금씩 올랐거든요. 근데 인천, 계양 같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대에서 D 노선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현재 나와 있는 걸 치면은 제일 중점이 SVRT입니다. 이거는 거의 서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보통 17.3km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일반 버스 타면 거의 거침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7호선이 있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역, 대구 소사선이 있습니다. 7호선하고 5호선, 9호선은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외하고 공항철도과 대곡 소사선,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향 창녕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거예요. 2021년 6월 달에 예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으로 해놓은 지하철은 제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인천은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2021년에 뭐 한다는데, 만약 2021년, 2022년에 한다고 하면은 입주는 향후 몇 년 뒤입니다. 그럼 그때는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옵니다. 타게 되면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대공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노선 이용할 수 있고요. GTS A 노선, 뭐 3호선, 고양 신선선 많은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뭐 교외선도 있고요. 밑으로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쪽만 회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노선이 생긴다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많다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공항철도에는 지금 계양에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SVRT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걸어서 크게 걸어 다니는 거리는 아닐 겁니다. 끝쪽에 계신 분들은, 계양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보다 좀 멀리 있는 분들은 SVRT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서울역이나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뭐 거꾸로 뭐 인천공항도 가는 거니까요. 뭐 김포공항도 가고요. 처음에 나왔던 마스터 플랜 나왔던 내용인데 살짝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SVRT 김포공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교차로 등에서 막힘없이 운행되도록 입체 노선을 제한했다. 그리고 주거단지에서 도보로 8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로 지하를 개혁한다. 도로 지하하게 되면 지상이 되게 쾌적하게 되겠죠. 그만큼 살맛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대로 여기는 옆에 보면 굴포천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SVRT, 이게 아주 중점입니다. 이게 첨단 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교통편이 아주 빨라야 되거든요. 그걸 중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신도시와 비슷하게 중앙에는 거의 주거 용도로 거의 만들었고, 끝쪽에 지하철과 도로 다닐 수 있는 그쪽으로는 다 거기 업무 용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다닐 수 있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시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거기 조감도로 만들었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는요. 보시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정용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 1.4배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자독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신도시가 딴 지역이 아니라 자족 도시가 돼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거기서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여기 SVRT고요. 그러니까 도로도 많이 확장됩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점입니다. 그 도시를 살려야 되니까요. 보시면은 인천 계양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타서 이용할 수 있고요. 외곽순환도로를 타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끝쪽에 업무 용지를 만든 거예요. 이쪽으로도 다 밑으로도 이용하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그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보시면 이 공생 도시로 만드는 게 그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신경이 산업축을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축으로. 그래가지고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센터 구조로 완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제조산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탈바꿈 시키겠다는 거죠. 더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생활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양호한 생활 환경을 갖춘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천이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요. 많이 소외됐습니다. 뭐 당연히 전철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감안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니까 좀 더 관심을 보고 이쪽에 계신 분을 좀 더 희망을 갖고 좀 청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인 분들은 너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인 분들은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는 3번인데요. 서울, 인천광역시 주민들은 2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에서 좀 뺐던 게, 없었던 게 이 도로입니다. 아까 위에서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만큼 SVRT를 통해서 나머지도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굴포천이 지나가고요. 끝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밑에는 부천 종합동정, 위에서는 김포공항역, 그리고 철도, 도로들을 이용할 수 있게 끝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인천에서는 저렴한 토지 공급과 LH겠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겠답니다. 세제 혜택은 당연히 인천이고요. 이런 걸 해서 도시 첨단 산업지가 중복을 하더라도 지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 10만 개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 도시는 당연히 안에서 자족 도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곡에서 들어올 거고요. 밑에 있는 뭐 다른 전철을 이용해서도 이 수요층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층이 많이 몰린다 보면 곧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동반되는 거죠. 그만큼 수요층이 덜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 예산도입니다. 근데 워낙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디테일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희망사항과 예상이고요. 밑에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기 계양에서 가까운 게 박천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에 인기 있는 게 계양 한양 수장인데 이게 2011년에 입주했어요. 세대수는 많지 않은데 한 300 정도 올랐습니다. 평당. 다른 지역에서는 덜 오는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이 한 7,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은 평수는 비슷해요. 한진 해머도라고 그 계양 신도시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계양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금액적으로 좀 떨어져요. 전철역이 좀 거리는 있거든요. 전철역이 있냐 없냐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 코하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 거기 그 계양시청 있는 쪽입니다. 시청. 여기 보시면은 금액대가 여기랑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입주가 얼마 안 됐거든요. 비슷합니다. 근데 시대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 안 됐으니까요. 2019년 7월입니다. 그리고 김포 풍무 푸르지오입니다. 어디냐면은 거기 여기 층 검단 신도시 그쪽입니다. 김포. 보시면은 이게 2016년 6월달입니다. 보시면은 140만원 정도 올랐어요. 2016년대. 여기도 많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좀 너무 그때 풍선 효과로 막 그 청약한다고 할 때 좀 많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들 제가 뽑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평당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 분양가가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1050에서 1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을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 선호도에서 투자하는데도 많이 소외됐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통편입니다.
그리고 안에 자족도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구도심이고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탈말꿈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1100이면 일단은 1500은 갈 테고요. 그리고 향후에 얼마까지 갈지는 저는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예상만 하는 거니까. 근데 단, 이 첨단 도시가,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벤처 기업들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교통편이 많이 좀 좋아진다. 왜냐면 출장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GT에서 B 노선 말고 D 노선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그 금액 상승이 동반되지 못했던 게 많이 동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얼굴이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도시가 이런 교통편 좀 불편함과 그런 것 때문에 좀 소외됐다고 하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번 계양 신도시를 통해서 공생 도시가 되면서 부천 대장과 위에 있는 검단 신도시 다 합쳐서 이게 모두 어우러져 가지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예상도니까 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이건 예상입니다. 아마 이 정도 근처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 계양은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뭐 2년 이거 다 아시는 거고요. 청약 예금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감 1년 이상입니다. 중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납입이 돼 있어야 돼요. 모자란 돈이. 그 후에 하면 안 됩니다. 요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주 요건 당연히 4월 17일 변한 건 다 아시는 거고요. 우선고금은 거주 요건 2년이니까 꼭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에 고향 창릉이나 하남 교산,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그러니까 인천이니까 50% 먼저 공급을 하고, 30, 20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외 서울과 경기도 지역 같이 50% 공급할 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다.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같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2번의 기회가 있고요. 당연히 80을 이하 100%는 이제 가점제고요. 초과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점은 50% 있는데 50%는 이제 지자체가 결정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 50% 중에 추첨을 하는데 무주택한테 일단 75% 주고요. 25%는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뭐 2순위도 있는데 유주택 뭐 2주택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기회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처분 서약을 한 분한테도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희박하죠. 그러니까 거의 무주택인 분들한테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할 때는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처분 서약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출은 비규제 지역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전매 제한은 3년에서 8년입니다. 높을수록 그만큼 그 동네 그 시세보단 낮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그 분양가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기간 일단 아까 말씀드려도 2년 돼야지 거기 우선 공급이 되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서 5년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거주자 기준, 그러니까 뭐 85제곱미터 이하는 250, 뭐 이상은 400만원. 이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입니다. 그 전날이라도 다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특별 공급이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특별 공급은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때 무주택 이하지면 가능합니다. 꼭 요거는 알아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삼기도시 인천 계양 어떠셨나요? 좀 흙속의 진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SVRT가 일단 중점이 되고 노선도 많습니다.
근데 향후 만약 G트에서 D 노선까지 들어온다면은 그게 금은 흑석의 진주가 진짜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한번 여기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이 되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